네, 반갑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이죠. 자, 즐거운 주말은 종목 진단과 함께 달려봅니다. 주책이네요. 자, 일단은 오늘 중간 배당이 이제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확정 지은 종목들 있죠. 중간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LG U+, 삼성전자, S51 알아보고요. 지금 사도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 테마주 보겠습니다. 삼보산업과 넥스트I, YBM넷 가장 시끄러웠던 이번 주에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이 종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LG U+ 먼저 볼게요. U+, LG U+를 보게 되면 일단은 배당을 주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매력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 배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배당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좋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당 200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200원이면은 가격 그 중간 배당의 포인트가 한 1%가 넘는 거죠. 지금 시가 대비해서 1%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말 기말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실적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을 보였었던 게 이제 LG U+의 주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가도 좀 올라가고 이제 상황도 좀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사도 되겠느냐인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1% 먹으려고 10%가 넘는 변동성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 추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62선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14,000원대, 즉 10% 정도의 변동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1% 배당 받으려고 10% 뭐 이런 그 변동성을 생각한다. 자, 이것은 조금 믿지는 장사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21선이 살아있잖아요.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5일과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배당만 바라보고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습니까? 자,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17,000원대에서 매물대 큰 거 만나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10%, 위로 올라가도 10%. 자, 그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면 상관없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5대5의 비율에다가 배당을 걸고서 대응한다.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배당 기일이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일 바로 전에 그럴 때 상황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규 접근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봅니다. S51 가야 되겠죠. S51은 그동안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번에는 그래도 배당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 보너스를 받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중간 배당을 주는 것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 명부 폐쇄를 공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확실히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배당을 일단 준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많이 살아났네, 장사 잘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동안은 배당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 올해부터 배당을 주게 된다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 본다라면 이 SOE 같은 경우는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 경기 회복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SOE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유가는 계속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수 있겠죠.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도 많이 봤는데 이제 흑자 전환되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는데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95,000원 아래쪽으로 접근하시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말에 음봉도 나타났고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5,000원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배당이라든지 또는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누르고 다시 나가는 그런 상황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95,000원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9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배당 매력과 함께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은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요 아래쪽 95,000원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배당과 시세 차익을 같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을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주당 350원 정도 줄 것 같죠? 350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분기 배당 지난번에 줬죠? 2분기 배당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반기 배당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분기마다 주는 기업이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배당을 챙기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느냐? 항상 여기서는 배당과 함께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 즉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배당 1% 받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막 5% 빠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변동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래쪽 지지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79,000원 요 정도 나와 있죠. 그럼 변동성이 한 2% 남짓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선이 2% 남짓하기 때문에 배당과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계속 들어와 준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거나 물타기 이런 것들은 지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지금 하향 추세 그대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보유 관점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신규 접근을 통해 가지고 뭐 90,000전자, 100,000전자 바라보면서 들어간다. 지금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는 85,000원대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75,000원, 70,000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버린다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보고요. 6월 한 20일께 지나가지고 가격대 상황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따라가시면 되겠지만 그 중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그냥 그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그 기준일 바로 직전에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지만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좋지 않겠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당 대표 당선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삼보산업 먼저 볼게요. 삼보산업은 일단 관련주입니다. 그죠? 왜냐면 자회사인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았던 이야기가 이전 최고위원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넥스트아이의 감사위원. 사실 이준석 그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30대 당수라는 것도 이제 뭐 사상 최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관련주라든지 인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당대표의 아버지 쪽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관련주로 많이들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준석 그 당대표의 아버지가
이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았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인맥 관련주들은 근데 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나가는 것들은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마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6월 4일날 매도가 들어갔으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쪽 꼬리 계속 올라가던 상태에서 보이지 않던 그런 캔들 패턴이 나타났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죠. 그러면 6월 4일 아니면 6월 요날이 7일 요 정도에서 매도가 들어갔어야지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재료가 다 소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지고 오늘 음봉 이런 모양새라면 추가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래쪽 지지선은 1,800원 아래쪽까지 형성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하락을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정도까지 빠지면 RSI 지표가 저 아래쪽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경고딱지로 떨어지게 될 테고요. 저점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주가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기업 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재료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글쎄요. 현재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으로 본다면 이 추세선상의 저점 라인 때는 1,400원, 1,500원대거든요. 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아래쪽 지지선 말씀드렸죠. 1,700원 정도 예상해드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겠죠. 좀 상황도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네, 지금 넥스트아이의 감사위원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아버지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었다. 이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떨어지면서 쭉 빠졌고요. 거래량 터지는 모습들이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1,600원대입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신에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요, RSI 지표 과매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의미가 없겠죠.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뭐 개파락을 통해서 많이 빠진다,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점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테마로 올라간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저점 라인대가 1,500원대.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나서 저점 다지고 움직이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매수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급도 다 빠져나가고 매도도 다 빠져나가고 재료도 끝난 상황. 자,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급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매도가 의미가 없겠지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BM넷 볼까요? 네. 뭐 이것도 아버지 관련 인맥주죠. 네, 그래서 하버드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졸업한 하버드, 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 경영진으로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테마가 형성된다는 것도 힘들죠. YBM넷뿐만 아니라 뭐 태양건설, 대성창투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버지 관련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죠. YBM넷 같은 경우는 뭐 VR, AR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따른 그런 교육 플랫폼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의 어떤 수혜주로서 구분이 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정치 테마를 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은 거품 다 빠지고 나면 원래 있었던 부분을 가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죠.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는 상황들. 그러면 YBM넷도 지금은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탄력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정치권, 나중에 대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테마로 작용된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 다 빠졌죠. 그 다음에 저점 지지라인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정도 라인대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좀 답답하시겠지만 보유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죠. 신규 접근 나오려면은요, 일단은 현재 9,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시려면 10,000원에 근접하는 자리들, 9,000원대 후반 이렇게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입니다. 중간 배당 주는 종목들 LG U+, 삼성전자, S51 말씀드렸고요. 이준석 당대표 관련 테마주로서 삼보산업과 넥스트I, YBM넷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대응 잘 하셔가지고요. 네,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